우리 인간관계를 고장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뱉어봤자 좋을 것은 없고 오직 단점만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속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속 얘기를 터놓고 지내야 진짜 친구가 된다 생각하고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속 얘기를 쉽게 하거나 하지만 사실 속 얘기는 어지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런 이유로 크게 고장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과 인간관계를 고장내는 말, 속 얘기 함부로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 얘기를 털어놓으면 가벼운 사람 된다. 내가 진지하게 힘들어하며 꺼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나는 상대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 특히 상대가 내 이야기를 비웃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속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또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모든 감정을 상대에게 털어놔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오히려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훨씬 유익하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민과 감정적인 여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털어놓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힘들다며 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가 그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난감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다. 또한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상대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다른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내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상대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태인지 말이다. 만약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거나 스스로 문제를 정리해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배려하는 태도가 더해질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신뢰가 생긴다.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소모시킨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속마음을 자주 드러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은 왜 나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나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 스스로 감정적으로 지쳐버린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거나 아예 관계를 멀리하려 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람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다르고 상황에 따라 그 한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 번은 괜찮았던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상대방도 자기만의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나의 이야기는 더 큰 피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는 나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더 이상 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감정적으로 지친 상대는 대화 속에서 무심하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같은 말을 하며 나의 진지한 고민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더 큰 실망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언제,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면 상대방은 점차 지쳐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관계는 피로와 부담으로 인해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속 얘기를 나누는 데는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약점이 된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솔직히 속마음을 말하는 일은 때로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진실되고 투명한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속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균형 잡힌 관계를 해칠 위험을 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면 방어하기 힘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상사가 이 말을 도와주기 위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의 능력을 부족하게 여기는 단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당신이 더 많은 업무를 떠맡거나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나의 약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가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속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나는 이런 점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것을 듣고 책임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의 긴장을 만들고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계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에게 보여줄 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진실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는 의미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내 약점이 될 만한 정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솔직함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신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계는 상호적인 이익과 균형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가 많다. 내 약점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불균형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신중한 태도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어준다. 네 번째, 인간관계 균형이 깨진다. 속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의 감정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점차 감정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태나 감정적 여유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위로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들게 된다. 특히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 속 얘기를 자주 털어놓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부담을 주며 결국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삶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내 이야기가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털어놓는 말이 상대방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적 짐으로 다가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속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신뢰는 상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결국 지나친 속마음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이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적절한 균형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해야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5번째, 털어놔봤자 부담이 된다.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민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공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해보자. 친구가 도움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상대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감정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대화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고민을 상대에게 털어놓는 일은 상대방의 본능적인 이기심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감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의무감을 느끼게 하며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약한 모습은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칠 위험이 있다. 만약 상대가 내 고민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고통은 가볍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무시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상대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을 피하려 하며 결국 이런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신중함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느낄 부담을 먼저 고려하고 필요한 만큼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타인의 공감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말하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공감을 강요하거나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6번째, 모든 사람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를 모든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진실보다 자신의 안락과 자존심을 우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실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초래하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사실 너와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불안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관계의 종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은 자신이 비난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진실이 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이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충돌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통찰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회피하거나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이 반드시 관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연인, 친구, 가족 등 어떤 관계에서든 진실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솔직함만을 강조한다면 그 진실은 칼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 같아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충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여 관계의 거리를 벌릴 가능성이 크다. 진실이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솔직함이 종종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속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신 상대방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고민하라는 뜻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동료에게 너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솔직함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솔직함은 명확한 의도와 신중한 표현을 통해 전달되어야만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진실이 필요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실이 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진실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이끄는 길일 것이다. 7번째, 속마음을 드러내면 손해다. 사람들 사이에는 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견이 갈리는 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난다. 겉으로 순수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애매한 태도로 대답하거나 때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면 그 의견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인 관계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입장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관계를 쌓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으며 이 경우 아무리 피해를 줄이고 싶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세상에는 확신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당시에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의견이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가 후회하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겪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절대라는 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여겼던 생각이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변화의 원인이 자신인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취향, 가치관, 생각 등이 점차 변화하며 과거에 주장했던 것이 오히려 현재의 자신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다. 이해관계 역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적이 친구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말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할 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모든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지나치게 확신에 찬 말이나 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향후 자신의 입장을 좁히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하든 여지를 남겨두고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인생과 인간관계를 고장내는 말, 속얘기 함부로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